안녕하세요. 종률사관학원에서 수학과 수리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조우재입니다. 오늘은 부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앞서서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작년에 총 21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객관식에서는 18문항, 그리고 주관식에서는 총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단답형은 1문항이고요. 서술형이 2문항이 나왔는데 제가 단원별 따로, 그 다음에 난이도별 따로 그렇게 또 정리한 게 있거든요. 요거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혹시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다가 제가 자료를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되게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주관식이 100점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에 비해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그 주관식을 한번 먼저 풀어보는 것도 이 시험에서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두 함수 fx, 자, fx의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을 포함한 어떤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gx, 이차함수 있습니다. 그놈에 대해서 gfk가 3을 만족시키는 합성함수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런 실수 k를 만족하는 게 알파, 베타인데 두 개 곱한 것이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m제곱과 n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mn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빠르게 넘겨서 마지막 해설만 좀 보시면 돼요. 마지막 해설에는 되게 간단히 문제풀이만 있을 예정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선 fx부터 먼저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제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일단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y는 절대값 x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건 x가 0보다 크면 y는 x와 그래프가 똑같고요.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이죠. 그리고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제가 기울기를 언급한 이유는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 fx는 뭐냐? 이 함수 y는 절대값 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마치 꼭지점 역할하는 이 0,0이 m, 빼기 n이 되어서 결국 걔를 기준으로 하는 뾰족한 두 개의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fx였고요. 다음 gx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gx 한번 보시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로 주어졌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1,4를 꼭지점으로 하고 1보다 큰 쪽이에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예요. 그럼 원래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다 그릴 것이 아니고 1보다 큰 쪽만 살려내고 나머지 지워버려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을 때도 똑같은 1,4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나왔던 문제에서 gfk가 3인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이것은 일단 합성함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gfx가 k다라는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나요? 그쵸?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그래서 fx를 t로 치환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fx는 t와 gt는 k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우리가 찾는 방정식의 근은 x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연립식이라고 보통 이해를 해요. 두 연립방정식 중에서 x를 찾는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진 그래프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변화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것인가를 보통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역시나 똑같이 fk를 t로 치환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fk 대신에 t를 집어넣어서 gt가 3이 되는 두 방정식의 연립식 중에서 k를 찾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find k. 되시겠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문제 맨 마지막 mn이 자연수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우선 자연수 조건이 주어지는 이유는 되게 많습니다. 부정방정식을 풀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연수 조건이 주어진 이유는 되게 많습니다. 자연수 조건이 주어지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방정식을 풀라는 이유, 약수 배수를 이용한다든지, 제곱 빼기 제곱이 더했을 때 0이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숫자라든지, 아니면 더했을 때 어떤 숫자라든지, 그런 부정방정식을 풀 때를 이용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어떤 부등식이 있어서 그 부등식 사이에 자연수가 만족하는 게 별로 없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자연수가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식의 개수보다 문자 개수가 더 많아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자연수 조건이 주어지면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문자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립을 통해서 m 값이 2고 n 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m과 n이 딱 몇으로 정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식의 개수보다 문자 개수가 더 많을 때는 사실 mn을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방정식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여기 m에다가 만약에 1이면 n이라고 하는 것은 4라고 할 수 있죠. m 값이 만약에 2면은 n 값은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m과 n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처럼 만약에 자연수 조건이 있잖아요. 자연수 조건. 그러면 이거 중에서 m 값이 4고 n 값이 1인 것까지만 딱 되고 n 값이 5, n 값이 0이 되는 이렇게 자연수 조건을 벗어나는 그런 n과 n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 조건이 주어지면 문자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어도 당황하지 말고 대입을 통해서 한번 근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가볼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 fx 지금 연두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데 혹시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했죠.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좌표가 m,-n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도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요. 1보다 클 때는 주황색으로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꼭지점이 역시나 1,4고요. 이차함수인데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도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fx, gx의 그래프를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있는 요 조건을 한번 좀 볼 건데 얘는 fk가 t, 마치 치환의 식처럼 그리고 gt가 3이라는 이 연립식에서 뭘 찾는다라고 생각할 거냐면 k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k 값 찾기.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 gx는 아예 정해진 거잖아요.
여기는 또 숫자죠. 그래서 위에 있는 방정식 중에는 아래에 있는 방정식을 먼저 풀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좌표가 1,4였죠? 그러면 GT가, 즉 GX가 3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아래쪽에서 3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황색이 3이 되는 X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4가 3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X는 0하고 2가 있겠죠. 그 중에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방정식은 t값이 2라는 거죠. 2.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더 풀어주면 되냐면 fk가 2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절대값 방정식을 풀어주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저는 함수 그래프를 그린 김에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y는 fx 중에서 y좌표가 2가 되는 x좌표 2개 찾으란 얘기죠. 그게 알파, 베타란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y는 2라는 직선을 그어서 y는 2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왼쪽 거를 그냥 알파라고 둘까요? 오른쪽 거를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어도 일반성을 잃지 않겠죠? 자, 보다 구체적으로 m과 n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우리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의 y좌표 차이가 m 플러스 2예요. 자, 그런데 이 기울기가 1인 것을 이용해서 여기 길이 또한 m 플러스 2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m에다가 m 플러스 2를 더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도 똑같이 하면 이 값은 m 빼기 m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16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두 개를 곱해 볼 건데요. 합차 공식하면 되겠죠? 합차 공식해서 써보면 m의 제곱에 m 플러스 2의 제곱이 결국 16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한 개잖아요. 여기서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mn이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머릿속에 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만족하는 자연수 찾아주면 돼요. 그 만족하는 자연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마 25에서 9를 빼면 되잖아요. 제가 왜 25하고 9를 생각했냐면 제곱수에서 제곱수 뺐을 때 16이 되는 건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정리인 3대 4대 5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5 빼기 9 그것이 16이기 때문에 m값은 5, n 플러스 2가 3이어서 n값은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제곱해서 더하니까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만 듣는 친구도 있었을 테고 여기 앞에 제가 개념 정리한 부분도 들은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거 하나하나 다 본인 걸로 만들고 체화시켜서 결국 이런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